예. 근데 그 이불 밑이 엄청 불룩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거 뭐지 했는데 아버지가 저희 가족 4명이 딱 앉아있는데 이불을 딱 치우시더니 예. 350만 원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북한 돈으로 네. 350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더는 희망이 없다. 그냥 한국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물함에 제가 숨기도 하고 부모님들은 말을 못하는 척 막 연기도 하고 물어봐도 아예 모르는 척 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초대 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일혁이고요. 네. 2011년에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예. 네, 한국에 왔고요. 지금 12년째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프로필 보내주셔서 봤더니 네. 정말 이만큼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인권 활동도 많이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지금은 그 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예.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인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지금은 그 북한 연구소라고 거기에 지금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더 라운드라는 단체가 또 예, 있어요. 예. 거기랑 그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이라고 그 지금 세 곳에 예. 네,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도 힘든데 세 군데래요. 그래서 여기가 입술이 다 헐었나 봐요. 네, 진짜. 최근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 예. 제가 보니까 영상에서 봤는데 네. 외국에 나가서도 막 영어로 막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막 갈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She had a 예. 5-year-old son and a 3-year-old daughter, and she was forced to say her last goodbye. 북한 이탈 주민의 날 네. 그 행사에서 또 나오셔가지고 한마디씩 했잖아요. 네. 그때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저는 앵커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진짜요? 예. 아무래도 통일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던 게 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예. 내용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예.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네, 그런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기회가 왔다는 게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만큼 참 바르고 열심히 잘 사셨던 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함경북도 샛별이라고 예. 예. 그 중국이랑 러시아랑 예. 북한이 그 접경 지역인데요. 그 중국으로 치면 훈춘이나 연변 쪽이랑 가까워요. 아. 네. 제가 그 북한에서 나올 때는 예. 샛별군이었거든요. 예, 예. 그게 샛별이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샛별이라고 하잖아요. 김일성을 별에다 또 네, 갖다 그래서 비기죠. 김일성은 샛별이다. 예. 그래서 저희 지역을 샛별로 했었는데 예. 이번에 김정은이 올라와가지고 예. 아마 그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좀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경원군으로 바꿨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탈북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희는 2005년도에 예. 탈북을 한번 가족끼리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 친구분이 한국에 먼저 와 계셨었는데 예. 그 아버지 친구분이 아버지한테 핸드폰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다가 2007년도가 그때 잡히는 바람에 그때 탈북 계획은 무산이 되고 아버지가 단련대에 갔었어요.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4년인가 2년 단련대형을 받고 갔다 오셨거든요. 예. 그 후부터는 굉장히 감시가 심해졌었고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이 이렇게 딱 모인 자리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더는 희망이 없다. 그냥 한국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제가 졸업을 하면 예. 탄광에 가서 탄을 캐거나 예. 아니면 제가 노래를 아주 조금 했었는데 어쩐지 목성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가능하면 그 선전대에서 가수를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저희 형이 선전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한국에 가자고 해가지고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다. 한국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생각이 드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날에 두만강을 건넜어요. 진짜요? 가족이 네. 몇 명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4명이었고 예. 저희 두만강을 건널 때는 저희 이모 포함해서 예. 지인 4명까지 해서 9명이 건넜습니다. 네. 근데 가족들이 다 순수하게 그렇게 다 동의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가족은 아버지 말 한마디면 예. 그냥 거의 뭐 아버지 말이 법이기 때문에 오. 네. 아버지 직업이 뭐셨는데요? 아버지는 북한에서 노동자셨는데 예. 일을 안 하셨어요. 일을 안 하고 예. 고기잡이하고 개구리잡이하고 해서 생활을 이어갔었고요. 일 안 하면 또 처벌이 있죠. 처벌이 있는데 아버지가 또 인맥이 좀 있다 보니까 예. 고기 잡으면 진짜 큰 고기들을 또 위에 보내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한국에 간 친구분한테 굉장히 정보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들어서 가족 다 데리고 한국행을 시도한 거겠죠. 그 아버지 친구분이 예. 북한으로 돈을 좀 보냈었거든요. 그 돈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좀 예. 나눠줘라. 아, 자기 가족한테? 네, 예. 그래서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 돈이 들어오면 그분 가족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예.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한번 제가 밤에 늦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예. 그 이불을 펴놨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불 밑이 엄청 불룩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거 뭐지 했는데 아버지가 예. 저희 가족 4명이 딱 앉아있는데 이불을 딱 치우시더니 예. 350만 원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북한 돈으로 네. 350만 원. 그때 저는 그 돈 처음 봤거든요. 350만 원. 돈 뭉치. 저는 5천 원도 만지면 오 너무 크다 이랬는데 예, 그쵸. 3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그 한국에 있는 그 삼촌 이름 예, 얘기를 하면서 예.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도 가끔 예.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없으면 예. 한국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 제가 막 전화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녁에 다시 전화하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네. 전화기를 켜놓고 있을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켜놨었는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예. 집에 왔었거든요. 예. 그때 저랑 친구밖에 없었는데 예. 그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예. 벨소리가. 예.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했었거든요. 친구가 뭐냐고 해가지고 아, 저 녹음기다. 그러고 빨리 나갔었죠, 집에서. 와. 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적도 있었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알게 됐었거든요. 어떤 정보들을 들었어요? 그 삼촌이 얘기했던 게 한국에서는 북한처럼 강제노동을 안 한다. 그리고 공부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예. 해외여행도 막 자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졌었죠. 예. 와 공부하고 싶다 이런. 아, 공부에 북한에서부터 꿈이 있으셨네요. 네, 저는 공부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예.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쵸.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분 중엔요, 대학 가려고 장학금 좀 마련하려고 탈북했다가 북한이 이게 생지역이네 하고 한국으로 와서 공부하셔가지고 저 꿈을 이룬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아쉽죠. 젊은 나이에 공부도 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군대도 10년 갔다 와야 되고 예. 진짜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두만강은 그 9명이 네.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잘 넘은 거예요? 단속도 있었을 텐데. 네, 저희가 넘었던 두만강이 예. 그 얕은 데는 아무래도 초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얕은 데는 피하고 예. 가장 깊고 물살이 세고 넓은 데로 저희가 선택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수영을 좀 잘하시는 분이 예. 중국 쪽에 건너가 가지고 예. 밧줄을 묶어 가지고 다시 오셨거든요. 북한 쪽 두만강으로 와서 저희가 그 밧줄을 다 잡고 있으면 물살이 세니까 쭉 밀려서 내려가잖아요. 예, 예. 밀려서 내려가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중국이고 저기가 북한이면은 밧줄을 쭉 잡고 물살에 떠 내려가면 이렇게 해서 중국 기슭으로 네. 붙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건넜어요. 와, 그래도 거기는 좀 위험한 지역이라 그렇게 경비가 없었나 봐요. 경비가 있었는데 네.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산에서 지켜보다가 경비가 왔다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두만강을 건넜어요. 지금 말은 이렇게 해도 그 순간이 심장이 막 쫄깃쫄깃했죠. 사실 제가 두만강을 건널 때 네. 제가 앞에 6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있었고 뒤에 3명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밧줄을 잡고 있었는데 네. 그 잘못 잡으면 떠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럼 죽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밧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죽지 않으려고 밧줄을 3번 감았어요, 손에다가. 감고 건너는데 아무래도 뒤에 사람이 3명 있다 보니까 그 무게가 제 손에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손이 잘리겠네. 거의 잘린 줄 알았어요. 근데 소리는 못 지르고 아픈데 혹시 그 자리예요? 여기 이거- 이렇게 났었어요 그때. 지금은 잘 안 그 보이는데. 손목에 새까만 줄은 뭐예요? 나 여- 깜짝 놀랐는데
요거는 요거는 최근에 국토정주 자전거 국토정주를 하면서 타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넘으면서 너무 아픈데 네. 이제 손이 막 끊어질 것 같은데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겨우 막 참고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겨우 넘었었거든요. 넘어서 딱 봤는데 엄청 파여 있더라고요, 손이. 9명이 다 무사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두만강을 딱 넘었는데 저희는 두만강 넘으면 이제 끝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해방이다. 그때부터 시작인데. 네, 그래서 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지인분들이 막 두만강 넘었다고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넘어왔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분이 조용히 하라고. 근데 또 그때 아마 소리 지르다가 공안한테 잡혔으면은 그냥 9명이 다 강제 복송 당하는 거죠. 그쵸. 그때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국경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국경 경비대에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택시 타고 한 3시간 정도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동을 해서 한 이틀 정도 그 호텔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저희 함경북도가 이렇게 있다면 그 중국 대륙 이렇게 횡단을 했던 거죠.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자식들 데리고 오다 보니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게 아버지랑 어머니셨을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이 잡히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북한에서 떠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가다가 잡혀도 뭐 정치범 수용소 가겠지만 너희는 어리기 때문에 뭐 교화소나 단련대 잠깐 갔다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가다 잡히면 너희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아버지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들의 그 신변도 있었겠지만 어린 자식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위기의 순간들은 없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 내에서 오면 그 공안들이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신분증 검사하고 검사할 때 아무래도 잡히면 안 되니까 저는 그때 좀 어렸기 때문에 저희가 탔던 버스가 2층 버스였거든요. 그 버스에 보면 사물함이 있어요. 그 사물함에 제가 숨기도 하고 부모님들은 말을 못하는 척 막 연기도 하고 물어봐도 아예 모르는 척 막 그렇게 해서 오다가 중간에 또 공안이 검문을 해가지고 내려서 거의 한 10분이면 지나가는 거리를 한 3시간 정도 돌아가지고 산으로 막 건넜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중국을 이동을 해가지고 사실 그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오는 과정에 굉장히 위험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 정신적으로. 근데 그 상황에서도 오면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그쵸. 지나오면서 중국의 그 어쨌든 간식들. 간식도 먹고 중국의 풍경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생활 방식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북한에 비해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순간에도 여기 너무 잘 산다 이러면서 거의 뭐 북한을 벗어나면 대부분 다 그 주식이 쌀이고 뭐 빵이고 맞아요. 고기고 그러니까 개도 안 먹는 거를 북한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렇죠. 네, 참 그렇게 해서 태국은 잘 들어가셨어요? 산 넘고 해서 또 태국까지 무사히 갔어요. 근데 저희는 참 그 운이 좋았던 게 그 위험한 순간이 있었음에도 2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잘 왔던 것 같아요. 엄청 빠르게 와가지고. 태국에서는 어땠어요? 그 이제 수용소죠? 이제 태국에 딱 내리면 그냥 경찰들한테 잡히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경찰서 들어가서 뭐 조사받고 거기 수용소 들어가서 또 한 3주 정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 뭔가 생명의 위협은 이제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그 안전하니까 그건 괜찮은데 거기는 또 그 사람이 살기에는 또 열악한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용소고 아니 감옥이니까. 네, 너무 덥고 그리고 그 음식 같은 것도 그 알랑미라고 하죠. 산모작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길쭉한 맞아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쌀 그거에다가 거의 닭죽만 삼시세끼가 나오고 정말 속에 털이 나는 줄 알았어요. 김치 먹고 싶어서. 네. 어쨌든 고생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신 건가요?